믿을 만한 폭스바겐이 2,700만 원짜리 전기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보급형으로 다 날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죠, 내가. 그래서 니네 배터리 뭐 쓸 거야? 노코멘트. 노코멘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인산철 쪽인데? 그럼 인산철을 그럼 중국에서 갖다 쓸까? 아니죠. 유럽에서 조달하겠다는 거죠. 열폭주라고 그러잖아. 순간적으로 80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면 얘가 불이 딱 나면 얘를 어떻게 꺼? 쉽게 말하면 내 지금 심장에서 불났는데 나한테 물 아무리 뿌려봐. 내 꺼지나? 네, 그런데 지금의 전기차 화재율이 내연기관보다 높으냐? 낮아요. 배터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나 많이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과연 어디서 갖고 오느냐. 근데 미국이 IRA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전구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배터리 회사는 나중에 위험해져요. 이 전구체라고 하는 양극재에 가공된 소재가 지금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빨리 공급하는 배터리 회사가 훨씬 더 안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또 일본 얘기 나왔네. 일본은 늦었냐? 나 이거 답답합니다. 일본은 늦은 게 아니에요. 일본은 시장을 익히는 중이에요.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42.195km 앞에다가 출발 신호를 딱 갖다 놓고 그러면 어느 경기를 가도 초반에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체력 싸움이죠. 기업의 체력과 체질 싸움인 거지.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토요타 같은 회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초반에 치고 나가지 않아요. 초반에는 한 거리를 두고 이것만 안 벌어지게, 격차만 안 벌어지게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성숙됐네. 1년에 판매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8천만 대의 자동차 중에 1,200만 대가 아니라 이제 한 2천만 대 정도 또는 2,500만 대 정도가 전기차가 됐네? 그럴 때 몰빵해요. 그때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모든 회사들의 전략적 판단은 바로 이 마라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자동차는 이 시장이 앞으로 쭉 간다 라는 확고한 미래 예측하에 빨리 가자 라고 배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벤츠나 BMW 이래들은 가긴 간다. 가긴 가는데 저쪽에 내연기관에서 수소로 만드는 연료도 있잖아. 저것도 분명히 메인스트림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전기차에 올인하지 말자. 옆에 대회가 하나 열려. 새길 대회. 여기도 주절 한 명 보내는 거지. 여기도 달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이 새길에다가 주절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가. 격차만 너무 나지 않게. 그랬는데 필요하면 몰빵하는데 그때 몰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달려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 즉 뭔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300조 원 이상을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방에 투자할 수 있게. 그러면은 그 속도를 높이면 격차를 줄여둘 수 있겠죠. 그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불안한 거야. 저 마지막이 진짜 배터리 전기차가 저기 마지막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와 배터리 전기차 이거야? 막상 갔더니 야 여기는 수소야. 야 여기는 합성연료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누가 이거를 들고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왜 이렇게 가냐면 이렇게 가지 않으면 각 기업들이 내연기관 판매에 대해서 끊임없이 페널티를 부과받기 때문에 벌금 내고 내연기관 팔래, 벌금 안 내고 전기차 팔래. 그러면 어차피 내연기관 팔고 벌금 내나 이익 다 뱉어내나 전기차로 빨리 이익을 내나 그럴 거면 후자가 훨 낫죠. 그렇게 해서 현대차는 빨리 가는 거예요. 는 한 발 늦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늦은 것도 있지만 그 늦었다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한 발 늦은 거예요. 1등 하는 애가 잠깐 놀다가 3등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다시 1등 할 수 있어. 얘는 저기 돈 있으니까 과외선생님 써가지고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일본은 하이브리드 시장이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근데 하이브리드 시장이 은근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봐요. 전기차 구매하겠다고 줄 선 사람보다 하이브리드 대기자가 훨씬 많아. 이 시기가 아직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전기차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도 전기차, 중국도 전기차, 일본도 소비자들이 전기차. 근데 일본에 막상 까보니까 살만한 전기차가 없어. 여기에 현대차가 전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잘 팔리잖아. 옛날에 현대차 저기 NF 소나타 가지고 일본 들어갈 때 연사마까지 광고 써가지고 했는데도 안 팔렸어요. 그 중년 아줌마들이 연사마만 겁나게 좋아하고 그 중년 아줌마들의 거의 80%가 경차 산 사람들이야. 돈만 날렸잖아. 그래서 거기에 승자는 누구냐면 연사마야. 광고료만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시장에 아이오닉 5를 넣었더니 일본 소비자들이 반응이 훅 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 소비자들도 전기차를 원하고 있는데 일본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안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 3월에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도요타가 전기차를 하겠다. 배터리 전기차, 100% 배터리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선언의 의미는 뭐냐면 돈이 많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는 라인업을 빠른 시간에 넓힐 수 있어요.
개발비를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 제품 종류 수를 확 늘릴 수 있어. 그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도요타도 늘려. 현대차도 지금 2025년까지 종류 확 늘린다고 하죠. 그 다음에 GM도 마찬가지. 전 세계 수많은 회사들이 벌금 내기 싫어가지고 어쨌든 전기차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쫙 해가지고 올해 1200만 대, 내년에 뭐 1700만 대 이렇게 늘어나면 테슬라가 이걸 견뎌낼까? 테슬라가 지금 생산 능력이 200만 대인데 텍사스에 공장 짓고 뭐 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1000만 대, 1200만 대인데 얘네가 다 팔아도 점유율이 전기차 내에서 보면 한 20에서 25%. 지금은 얘네가 글로벌로 보면 한 40% 하죠. 근데 이것도 테슬라가 100% 제품이 다 팔린다는 전제하에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1년 만든 거 다 팔았을 때 정말 그렇게 팔릴까? 이 수많은 지구상의 이 수많은 80억 명 중에 연간 한 9천만 명의 소비자가 테슬라만 찾을까? 선택지가 많아지면 그만큼 테슬라도 선택 당하지 못할 확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 주식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테슬라 주식을 편회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자동차 회사는 제조업이에요. 물건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팔아야 먹고 사는 업종이야. IT업이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다가 플러스 IT를 한 거죠. 여기서 IT는 뭐냐면 구독료 받으려고 소프트웨어 가지고. 근데 그거를 자동차 회사가 못 하겠습니까? 다 하고 있잖아. 따라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본질적인 건 내가 만든 제품이 누군가한테 팔려야 돼. 즉 매력적으로 제품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업그레이드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포함하여 모델이 바뀌어야 돼. 테슬라 3가 모양이 다시 바뀌고 Y가 모양이 바뀌고 즉 그 모델 체인지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 모델 체인지 할 때 돈이 개발비가 몇 천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지금까지 소나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7세대, 8세대 매번 5천억, 6천억, 7천억, 5천억 뭐 이렇게 써가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테슬라 지금 등장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안 바뀌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제품 하나 새롭게 개발하고 디자인 바꾸고 하는 거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얘기를 듣냐? 사골이네. 그 사골이란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포장해놨냐면 어드밴스드하게 포장해놓은 거야. 아, 이거 보세요. 테슬라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IT 기기입니다. 아,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확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제품 시장을 끌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5년마다 또는 6년마다 훅훅 바꿀 수 있는 그런 완성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양마저 막 바꾸려고 그래요. 심지어 색상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테슬라의 입지는 줄어들게 되죠. 그럴까봐 테슬라가 지금 단기간에 공장을 많이 지어서 규모의 경제를 확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차가 초창기에 형성될 시장에, 그러니까 진입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사람이 일단 시장을 지배하죠. 근데 그 시장이 점점점 커지거나 이제 형성기가 되면 여기저기 경쟁자가 끼어들죠. 근데 그 경쟁자가 만만치 않은 기업들이에요. 평생 밥만 먹고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까 이것만 고민했던 애들이야. 그러니 이 제조의 역량 이쪽에서는 당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테슬라는 전환 비용이 들지 않아. 여기서 전환 비용이라는 게 원래 내연기관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전환 비용 자체라는 개념이 없죠. 그런데 기존에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는 이제 내연기관 만들던 생산 라인을 돈 줘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하시는 분들을 돈 들여서 교육해가지고 또 바꿔야 되고 그런 전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전환 비용을 어디서 뽑아? 내연기관 팔아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연기관 자꾸 더 이상 팔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전기차가 아직 수익이 안 나. 딜레마야. 그래서 지금 모든 양산 메이커의 전략은 전기차로는 수익이 아니라 일단 적자는 보지 말자.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은 어느 시장을 바라보냐면 25,000달러 시장을 가요. 왜 25,000달러냐면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가격대가 25,000달러예요. 그렇죠? 3천만 원 초반에서 언저리? 그 정도야.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자동차 가격은 소득 따라가요. 근데 그 살 수 있는 가장 많은 소득군이 그 정도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지금 원가 자체가 비싸니까 지금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3만 2, 3천 달러에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거의 막 4만 달러 가지. 근데 이 사람들이 보조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줘가지고 요만큼 내려온 거야, 지금. 맞춰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주면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근데 소득이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값을 떨어뜨리는 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누가 먼저 떨어뜨릴 거냐 이거지. 근데 누가 먼저 떨어뜨릴 수가 없지. 왜? 결국은 배터리 원가니까.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보면 중국산 배터리가 다시 또 저가니까 주목받을 수가 있다라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더 유리하냐? 아, 그래도 NCM이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이 최근에 무슨 얘기 했냐면
$25,000도 비싸. 2만 유로로 가자. 2만 유로면 우리나라 돈은 한 2,700만 원 정도 돼요. 3천만 원도 비싸다 이거야. 그래서 2,700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게. 이 얘기는 뭐냐면 폭스바겐이라는 약간 서브 프리미엄 브랜드로, 즉 사람들이 폭스바겐 그럼 믿을만 하잖아요. 믿을만한 폭스바겐이 2,700만 원짜리 전기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보급형으로 다 날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스. 엄청난 이 시장을 내가 지배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그 깔면 박리담회가 되죠. 원래는 지금 손해 안 보는 전략인데 이제 그걸로 가지고 수익을 내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죠 내가. 그래서 니네 배터리 뭐 쓸 거야? 그랬더니 노코멘트. 노코멘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인산철 쪽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자신 있으면 우리 삼원계 쓸 거라고 할 텐데 노코멘트야. 그럼 인산철을 그러면 중국에서 갖다 쓸까?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출해야 되는데? 아니죠. 그 인산철 배터리를 유럽에서 조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유럽의 노스벨트하고 이제 배터리 저기 할 때 인산철도 같이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폭스바겐이 저가 배터리, 고가 배터리 다 하겠다는 거지 이제.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 폭스바겐은 이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을 자체가 직접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재까지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소재는 어쨌든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셀 만들고 팩 만들고 자동차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현대차는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 현대차는 팩과 자동차만 해요. 셀은 LG나 삼성에서 오잖아. SK나 이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현대차도 셀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LG나 삼성을 만나면서 자꾸 합작 공장을 얘기하는 게 그 때문이에요. 합작 공장은 어쨌든 절반은 내 거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셀을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경쟁사들이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내가 지금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테슬라 왜 많네?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돌렸더니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 호사가들은 얘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물론 트위터 인수도 영향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그거는 뭐냐면 긴 롱텀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벤츠나 BMW나 현대나 토요타나 이런 애들이 계속 전기차 제품 라인업을 넓히면 넓힐수록 얘는 줄어들어. 위험하지. 전기차가 왜 불이 잘 나냐? 불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액체 전해질을 쓴 이상 늘 화재 위험성이 있어.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둘이서 그냥 스파크가 그냥 막 파박 뛰면 어떡할 거야? 근데 얘가 안에서 열이 많이 나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열폭주라고 그러잖아. 순간적으로 80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면 얘가 불이 딱 나면 얘를 어떻게 꺼? 안에서 불났는데, 쉽게 말하면 내 지금 심장에서 불났는데 나한테 물 아무리 뿌려봐 내 꺼지나? 내 심장은 내 안에서 타고 있어. 이미 연기 나올 구멍은 있으니까 입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있어. 나 좀 꺼줘. 어떻게 끌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열을 낮춰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액체 전해질을 쓰는 이상은 늘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전기차 화재율이 내연기관보다 높으냐? 낮아요. 10대가 있는데 한 대가 화재 났어. 그러면 뉴스에서 화제가 됩니다. 10,000대가 있는데 한 대가 화재 났어. 뉴스도 안 나와요. 내연기관 2,560만 대에서 1년에 5,000건이 불이 나거든요. 자동차가. 그러면 이제 하루에 20건 정도 되는 거잖아. 365일이니까. 뉴스 안 나오잖아. 잘. 어쩌다가 고속도로에서 크게 추돌해가지고 불났다든가 터널에서 불났다든가 이런 것만 나오지. 근데 여기 전기차를 한번 불나면 무조건 뉴스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있어. 중국산 배터리가 불이 덜 나요. 왠지 알아? 성능이 떨어져서 열이 많이 안 나거든. 상대적으로 열 폭주가 낮아요. 그래서 안정성은 더 뛰어나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또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야, 성능 좋은 거, 자원 회수율 좋은 거 다 좋아. 근데 이거보다 불 많이 나고 비싸잖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자꾸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그래가지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고자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액체 전해질에서는 이게 불안하지만 고체로 가면 그 화재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에너지도 많이 남고.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다 하고 있다 그래. 도요타도 하지, 삼성 SDI도 한다고 그러지. 다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물을 공개한 적이 없어.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뭔가 주가를 올리기 위한 포장 아니냐라는 의심도 분명히 있고, 실질적으로 화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는 던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유혹에 너무 휩싸이면 안 된다. 토요타 전고체 배터리 2025년도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그거 컨셉조차 본 적이 없어. 개발을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상용화하는 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말은 2025년, 2026년 그러는데 그때 가서 2030년은 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유혹에 너무 크게 가치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 기술 변화 맞아요. 그러나 개발했다고 해서 이게 당장 그 회사가 잘 되는구나. 이거는 다른 문제다. 기름 1리터에 세금이 얼마 붙어 있어요? 8번 붙어 있지. 그 돈이 1년에 한 22조 원에서 23조 원 돼요. 많게는 25조 원까지. 유류세. 전기로 바뀌면 유류세 거둘 수 있어요? 25조 원 어디서 거둘 거야? 방법이 없잖아. 결국은 전기로 가는 자동차의 에너지에다가 부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기차 사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피디님 전기차 살 계획 있어요? 그러면 왜 사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름값 그거야.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명분은 그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구매하는 거야. 그런데 그 경제성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라면 구매 욕구가 확 떨어질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산업전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산업전환 시대에 여러 가지 저항성들이 커요,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연간 170만 대의 신차가 다 전기차로 바뀐다. 2, 3년 안에? 불가능해요.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가 지금 우리가 170만 대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막 1000만 대, 2000만 대 간다. 그때에 사용하는 전력, 어디서 충당하지? 전기차 한 대가 평균 사용하는 전력량이 서울시 4인 가구 한 집이 한 달 동안 쓰는 전력량하고 똑같아요. 한 달에 2000km 주행한다고 치고, 그러면 전기차 이용자들이 평균 내연기관 사람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값 싸다고. 에너지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차를 타는 이용률이 더 올라가요. 그게 역설이에요. 그게 그 영국의 경제학자 머머의 패러독스라고 자막 하나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사용량, 거기에 따른 발전량, 이걸 어떻게 매칭시켜 줄 거니까. 물론 한전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대한민국의 지금 2560만 대가 2750만 대가 다 전기차로 바뀌어도 지금 현재 전력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모든 사람이 동시간에 충전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가상 전력망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예측을 다 하면 지금의 발전량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데, 에너지라는 게, 이 전력망 그리드라는 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정말로 예측을 했는데 분명히 평소에 예측을 하면은 한 번에 동시에 900만 대가 충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700만 대가 동시 충전해버렸어. 그때 블랙아웃이죠. 왜? 동시에 전기를 갖다 쓱 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물론 그걸 가지고 한전은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전력 사용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석탄을 더 이상 쓰면 안 되잖아요. 점점 줄여야 되잖아. 그랬을 때 신재생 에너지로 충분히 전기자동차 이동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비싸게 원가를 반영하면 비싸게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유류세를 붙여야 돼. 전력세를. 그랬을 때 이 전제는 뭐냐면 다시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백제 계백장수가 가족을 다 죽이고 집을 다 불태우고 나갔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연기관을 다시 못 사게 만들어 놓고 가야 돼. 그럼 갈 수 있어. 즉 전기차 아니면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요. 다만 늘 보는 게 뭐냐면 2차 전지만 보지 마시고 2차 전지를 무엇으로 만드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소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의 거의 절대량이 중국에서 와요. 소재라는 게 뭐냐? 뭐 음극재, 양극재 있잖아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게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중국이 매장량이 많은 게 아니라고. 그렇죠. 남미에도 있고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 광산에서 캐지는 게 다 중국으로 가. 그럼 중국에서 뭘 만드냐?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전구체를 LG나 SK나 삼성이 받지 못하면 아예 배터리 못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소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니켈, 코발트 뭐 이쪽은 원자재. 이 원자재도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보하는데 열심히 주력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 전구체라고 하는 한번 가공된 소재, 이거를 어떻게 해서 다원화시킬까를 고민하는 기업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탈피하려고 난리예요. 왜? 지금까지는 미국이 IRA를 그렇게 소재까지 확대 적용 안 했거든요. 근데 소재까지 지금 준다고 했잖아? 근데 얼마나 웃긴 현상이 벌어졌냐면 IRA 한다고 우리 난리 났잖아요. 미국도 중국의 이 전구체 공급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규제하면 미국도 전기차 못 만들 것 같아. 아니 그래서 IRA에 배터리 관련 부품 및 배터리 소재 조달률 완화시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괄적으로 그러면 전구체 몇 %, 그 다음에 니켈 중국산 몇 %, 이렇게 막 구분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 배터리에서 중국산 몇 %.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조금 숨통이 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도 까딱하면 지네 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조차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조금 완화시켜놨죠. 그러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게 뭐냐면 대신 한 번 쓰고 난 배터리는 무조건 안에서 소재를 뽑아내세요. 다시 니켈, 코발트, 망간을 뽑아내세요. 그거는 그때부터 원산지로 인정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